생활의 지혜 4050대를 위한 맞춤형 피부관리법. 면도 전 얼굴 씻고,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꾸준히 사용해야 수시로 지압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세안해야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오래 살기에서 젊게 살기로 삶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나이 들어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 남성이야 여성처럼 화장도 마다치 않는다지만 40대 50대 이후 중년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피부에 대한 관심이 커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로는 남성도 여성만큼 피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성의 피부는 여성과 비교해 모공이 크고 피지 분비가 활발하다. 노폐물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피부가 쉽게 더러워질 뿐더러 각질도 많이 생긴다. 피부 수분 함량이 여성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재생은 더디고 노화 속도는 훨씬 빠르다. 음주 변면도 등도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성 피부는 4050대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눈꺼풀이 처지고 코 양옆 팔자 주름과 입가 주름이 깊어지며 세월을 체감하게 한다. 특히 남성의 얼굴에서 가장 빨리 늙는 부위는 눈 주변이다. 피부 두께가 다른 조직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얇고 계속되는 눈 깜박임으로 근육층이 접히기 때문이다. 각질이 들뜨며 몸이 여기저기 가렵거나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전에 없던 안면 홍조 여드름이 나타나는 것도 중년 남성을 울상짓게 하는 변화다. 중년 남성의 피부는 신경 쓰는 만큼 나아질 수 있다. 가을철 심해지는 피부 건조증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김모 45씨는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몸 여기저기를 긁기 일쑤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 김 씨는 아침에 샤워한 후 출근하면 오후에 몸이 당기고 가려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나도록 긁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피부 건조증은 노화와 외부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둔화돼 피부, 지방 성분이 줄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수분이 쉽게 날아간다. 여기에 차갑고 건조한 가을바람이 더해지면 수분 증발 속도는 한층 가팔라진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건성 습진 등 피부 질환을 앓는다면 염증 반응으로 인해 증상이 더 오래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흔히 피부 타입을 지성과 건성으로 나누는데 평소 얼굴 등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라도 피부 건조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노원을 지대병원 피부과 한태영 교수는 지성 피부는 단순히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것일 뿐 피부 수분량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로션 등 발라줘야. 피부 건조증은 주로 팔과 다리 특히 정강이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가렵기만 하다가 이윽고 거북이 등처럼 피부가 갈라지며 따가움을 느낀다. 세안 후 얼굴이 당기는 것도 피부 건조증의 일종이다. 피부가 마르면서 전에 없던 잔주름이 보이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건조증 관리를 시작할 때다. 피부 건조증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부 속 수분 손실을 막는 게 우선이다. 가습기 틀기, 세탁물 널기 등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하루 8컵 정도 마셔주는 게 좋다. 실내 온도는 2022도, 습도는 4555%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세안과 목욕은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른 몸에 수분을 직접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피부의 지방 성분을 빼앗아 건조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하루 한 번 이상 목욕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욕도 미지근한 물로 510분 정도 간단하게 마치고 때를 미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물로만 씻는 것은 세균 등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추천되지 않는다. 한태영 교수는 건조증이 심할 때는 약산성의 저자극성 액상 비누를 2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안할 때는 비누보다 보습 기능이 뛰어난 세안제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는 게 좋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로 해야 얼굴의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세안과 면도를 동시에 하는 남성이 많은데 이 경우 비누 거품 대신 쉐이빙 폼젤을 사용해야 피부 자극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안과 면도에는 순서가 있다. 한태영 교수는 면도를 할 때는 꼭 사전에 가벼운 세안을 해줘야 한다며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불필요한 피부 손상과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피부 수분을 채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습제를 쓰는 것이다. 보습제는 크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심윤형 보습제와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밀폐형 보습제로 나뉜다. 심윤형 보습제는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코라이드록시산 등이 주요 성분으로 핸드크림처럼 묽고 부드러우며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다. 밀폐형 보습제는 바셀린처럼 끈적임이 있는 제품으로 페트롤레이텀 미네랄 오일, 중성 필수 지방산 등이 함유돼 있다. 최근 출시되는 보습제는 대개 스뮴형, 밀폐형 성분이 혼합돼 있지만 피부 유형과 개인의 취향, 사용 부위 등을 고려해 성분 비율을 달리해야 하므로 제품 선택 시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분 유지 효과를 높이려면 피부에 물기가 있는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한다. 목욕 후 물기를 말끔히 제거하는 것보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린 다음 3분 이내 바르는 게 정석이다. 꼭 목욕하지 않아도 하루 2번 이상 꾸준히 보습제를 바르면 2주 후부터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유박린 교수는 보습제는 로션 크림 연고 순으로 수분 함량이 높은데 주로 건성 피부는 연고, 지성 피부는 로션을 추천한다며 수분이 많은 보습제는 찬 공기에 노출되기 2030분 전에 바르고 즉시 외출해야 한다면 연고 형태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건조증이 심하다고 해서 피부를 무심코 긁거나 자주 손을 대는 건 금물이다. 증상이 더욱 심해질 뿐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유박린 교수는 피부 각질층의 지방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데 가렵다고 피부를 긁으면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 우리 몸이 더욱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한태영 교수는 간신장갑 상샘 질환을 앓는 환자는 신체 회복 속도가 느리고 각종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하기 쉽다며 피부 건조증과 함께 피부색이 붉거나 어두워질 때, 피부가 짓무를 때, 발열호암 부종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렵다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봄, 가을철 맑은 날씨도 피부 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외선 노출로 인한 광광 노화는 중년 이후 거의 모든 피부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자외선에 있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주름을 늘리고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든다며 자외선비는 기미검버섯을 유발하는 한편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광 화상이나 피부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봄, 가을부터 심해지는 안면홍조증도 광, 노화와 연관돼 있다. 얼굴의 모세혈관이 확장돼 코와 볼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을 안면홍조증 혹은 주사조자, 딸기코라고 한다. 혈관이 팽창하는 원인은 알코올,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 때도 피부의 혈관을 감싼 탄력섬유가 손상돼 증상이 한층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광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이 강렬한 오전 10시 오후 3시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긴 옷과
모자, 양산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자외선 AB를 모두 막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 얼굴은 물론 팔다리, 목기 등 햇빛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자외선의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날이 흐리거나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빛과 시광선과는 달리 구름과 유리창을 뚫고 피부에 닿기 때문이다. 운전 시 햇빛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도 피부 노화를 부추길 수 있다. 고대한 안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팀이 평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50대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색소 침착주름 등 피부 손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 쪽에 가까운 얼굴에 광노화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서수홍 교수는 운전할 때 햇빛이 많이 도달하는 눈 아래 고관자 놀이턱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 효과는 자외선 A는 PA, 자외선 B는 SPF를 보면 된다. SPF 지수는 150까지 숫자, PA 등급은 PA의 3단계로 표시된다.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 단,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제품에든 화학 성분이 많아져 접촉 피부염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산의 수욕과 같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가 아니라면 SPF 1030, PA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한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년 이후 여드름은 질병 신호일 수도. 김범준 교수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며 차단 효과가 큰 제품도 지속 시간은 길지 않으므로 34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고 햇빛을 피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 적당한 유분감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가 부담스럽다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스킨로션 등 기초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범준 교수는 대다수 남성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등산, 골프, 낚시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피부 노화는 물론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햇빛을 멀리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긴 옷을 입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비타민 D 수치가 크게 줄지는 않는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김수영 교수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함께 2059세 미국인 23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실내보다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경우 일광화상의 가능성은 증가했지만 비타민 D, 결핍 위험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영 교수는 피부 일부를 드러내는 일상적인 노출만으로도 수십 분이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며 햇빛을 차단하는 노력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부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지난 5월 유럽 피부 과학회지에 실렸다. 중년 이후 나타나는 여드름은 회춘 아닌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우선 코와 볼 부위의 주사와 함께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면 굳은 농포성 주사일 수 있다. 피부 탄력 저하와 호르몬 변화, 고혈압,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물로 인해 혈관 주위에 염증이 생기며 여드름과 비슷한 발진을 일으키는 병이다. 단순한 여드름으로 오인에 직접 짜거나 스크럽 제품 등 불필요한 자극을 줬다간 염증 반응이 악화해 상처가 덧날 위험만 커진다. 특히 코 부위에 굳은 농포 주사를 함부로 짜면 세포 변형으로 피부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동성심병원 피부과 김상석 교수는 굳은 농포성 주사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항생제 연고로 치료해야 한다며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혈관이 심하게 확장된 환자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소, 염진, 통제 등 약물로 인한 여드름 모양 발진도 있다. 겉보기에는 여드름과 비슷한데 처음부터 얼굴뿐만 아니라 등이나 팔다리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김상석 교수는 약물 복용 후 수일 내에 전에 없던 여드름이 나타나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물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도 챙겨라. 피부는 전신 건강의 거울이다. 비옥한 토지에서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듯 신체 건강이 뒷받침돼야 피부를 젊게 가꿀 수 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금연금주하고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 3회 하루 30분 이상 정기적인 운동도 체내 산소 영양 공급을 촉진해 노화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1.5리가량 충분히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철 과일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원활한 대사 활동을 이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원종현 교수는 음식을 고루 섭취하기 어렵다면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나 종합 비타민제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방에서는 각각의 피부가 신체 오장육부와 연결돼 있다고 해석한다. 장기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이와 연결된 피부 부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식 폭식과음 후 얼굴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 한방내과 전문의은 위장만이 아니라 진액혈액 담침 등 몸속에 존재하는 모든 수분을 가리키는 한방, 용어 생성을 관장하는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도 건조증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부 관리를 위해 한방에서 추천하는 방법의 하나는 지압이다. 한 번에 1분 이상 시간 날 때마다 해당 부위를 눌러주면 체내 순환이 원활해져 피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자놀이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태양혈과 머리 꼭대기 부분에 위치한 백회혈은 한의학적으로 체내 혈액이 모이는 곳이다. 이곳을 적당히 눌러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두통, 어지럼증 완화, 집중력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속이 불편한 경우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합곡혈을 자주 눌러준다.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한편 피부 트러블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다리를 꼬거나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은 척추를 압박해 원활한 기혈 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꽉 끼는 옷도 되도록 입지 않는 게 좋다. 강만호 원장은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음식 섭취를 피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용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노폐물 배출과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피부를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1점. 지나친 음주변을 피한다. 2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점. 신선한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4.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때를 심하게 밀지 않는다. 5. 매일 30분 이상 운동한다. 6점. 하루 8컵 이상 물을 마신다. 7. 목욕 후 전신에 보습제를 바른다. 8점.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9점.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 10점. 피부 타입에 맞는 미용 제품을 사용한다. 얼굴 나이는 속여도 목 나이는 못 속인다라는 말처럼 목주름은 피부 나이를 가늠케 하는 노화의 척도다. 때문에 자글자글 주름지기 쉬운 눈가만큼이나 목주름도 꾸준한 관리가 생명이다. 피부 나이테 목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 피부를 가졌더라도 깊게 파여 축 늘어난 목주름이 도드라진다면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얼굴보다 노화가 더 일찍 시작되는 예민한 부위가 바로 목이다. 우선 목은 얼굴에 비해 피부의 피하지방층이 얇고 T지선이 적어 건조해지기 쉽다. 또한 피부를 팽팽하게 지탱해주는 근육이 얼굴보다 적어 탄력을 잃기 쉬운 반면 움직임이 많다. 다시 말하면 주름이 생기기 쉬운 신체 부위인 것. 남성보다 여성에게 유독 목주름이 잘 생기는 것도 여성의 피부가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이다. 목에 생기는 주름은 크게 가로 주름과 세로 주름으로 나뉜다. 가늘고 길게 가로로 생긴 주름은 대개 204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피부 특성 때문에 주름이 생겨 점점 깊게 파이고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면 50대 이상부터 나타나는 세로 주름은 노화로 인해 목 피부가 늘어지면서 생긴다. 콜라겐이 빠져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턱 밑에 지방층이 쌓이면서 늘어진 턱살이 주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습관이 목주름을 만든다. TV를 시청할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눕거나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할 때,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인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평소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를 자주 취하거나 이런 자세로 잠을 잘 때, 취침시 높은 베개를 베고 잘 때, 목을 위아래로 자주 움직이며 운동량이 많은 경우,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을 무리한 다이어트로 감량할 때, 다이어트를 반복해 피부 탄력이 떨어졌을 경우, 지우개로 쓱싹 지우고 싶은 목주름 예방 필살기. 당연한 얘기지만 주름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한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을 관리하듯 목 피부도 꾸준히 가꿔줘야 탱탱한 피부결을 유지한다. 선크림,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자외선이다. 피부 노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외선에 사계절 내내 노출되는 얼굴과 목은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다. 옷에 묻을까봐 신경 쓰이고 때론 귀찮다는 이유로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목까지 골고루 바르자. 특히 헤어가 짧거나 목이 노출된 경우라면 앞뒤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자외선과 찬바람을 함께 막아줄 스카프나 터틀넥을 입고 외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클렌징을 잊지 마세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 법. 목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에는 반드시 오일이나 클렌징 티슈로 닦아줘야 한다. 잘 닦지 않으면 각질이나 노폐물이 쌓여 피부가 되레 빨리 늙게 된다. 꼼꼼히 닦아낸 후 잔여 유분기가 남지 않도록 자극이 적은 클렌저를 사용해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꿀 피부를 위해 세안 후 보습은 필수. 피부가 건조할수록 주름은 쉽게 그리고 깊게 파인다. 목에 생기는 주름 역시 피부 속 히알루론산이 감소하면서 수분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말끔히 세안을 마쳤다면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목 부위와 쇄골이 자리한 어깨선까지 골고루 보습제를 발라 촉촉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목주름이 옅은 경우라면 수분 크림만 발라도 충분하지만 짙은 경우라면 탄력 케어에 특화된 넥크림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비타민C나 레티놀, 펩타이드, 아데노신 등 주름 개선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제품이 유용하다. 한 달에 한 번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것도 좋다. 목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자극이 강한 스크럽 제품보다는 필링 타입으로 가볍게 각질을 제거하고 목 전용 마스크팩을 붙여 집중 관리하면 한층 탄력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기. 보습 크림을 바를 때는 목 밑에서 턱으로 쓸어 올리듯 가볍게 마사지하며 충분히 스며들도록 한다. 피부를 리프팅한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귀 뒤쪽부터 어깨선을 따라 쇄골까지 천천히 쓸어내리며 림프선이 순환되도록 한다. 부드럽게 주무르며 승모근을 풀어줘도 좋다. 그 다음 움푹 들어간 쇄골 부위를 조금씩 옮겨가며 5초 동안 꾹 눌러 마무리한다.
손가락을 사용해도 좋고 페이스롤러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어깨 높이와 맞는 베개를 선택하자. 고개가 꺾일 만큼 높은 베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목주름을 악화시킨다. 베개 높이는 평균 체형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은 약 8cm, 여성은 67cm가 적당한데 정확하게는 자신의 몸에 맞춰 높이를 감안해야 한다. 살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높이에서 1cm 정도 높게, 마른 체형이라면 1cm 낮게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수면 자세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좋은데 정면 또는 측면으로 누웠을 때 몸이